급성 기관지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구멍 뒤에 폐로 들어가는 관이 기관에 공기가 드나드는 관이 기관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균이 침입하면 염증 반응이 급하게 생기게 됩니다. 유행성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급성 기관지염의 발생 빈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특징 중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는 급성으로 발생하고 하나는 만성으로 발생하는 게 있더라. 만성으로 발생하는 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저때 처음 동영상에서 바이러스를 먼저 다룬 것은 이 바이러스 특징을 이해를 해야지 주요 질병을 그리고 난치성이라든지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바이러스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일단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잘 걸릴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증상이라든지 치료 방법은 저는 다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구체성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약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을 띠고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그때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학이나 의학을 연구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나 발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특허를 10개를 냈고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되게 의료법 위반해서 남을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의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호흡기가 들으니까 공기 중에 이게 그렇죠. 호흡을 하다가 이게 들어오면 이게 그렇죠. 그렇게 곰팡이 질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기 중에도 곰팡이가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공기 포자를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생각해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가래를 생성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고 급성과 만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관지염은 하나는 급성이 있고 하나는 만성이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주된 특징이거든요. 급성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씩 계속되는 기관지염도 있는데 만성 기관지염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게 이제 그 기관지가 붓게 되면 바이러스로 해서 붓게 되면 그 부분 좁아지고 폐쇄가 일어나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거 바이러스를 해결해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관지염은 겨울에 가장 자주 발생하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감기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 여러 종류의 사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 박테리아 20건 중 1건 미만은 박테리아로 유발되는데 퓨렴 마이코플라즈마, 퓨렴 클라미디아, 백일의균 감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바이러스. 콧물, 감기 전에 콧물, 인후통, 피로 함께 시작됩니다. 피로, 바이러스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죠. 그다음 열과 근육통, 이것도 발열과 근육통도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이것도 바이러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후각과 미각 상실 이것도 그렇고요. 위장 증상도 일어나고 외출의 기침이 시작되고 소량의 묽은 흰색 점액을 그렇게 약간 노란색 정도는 세균 감염이고요. 이 흰색 점액은 이렇게 약간 바이러스 감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에서 이 점액은 총 흰색에서 녹색이나 황색으로 변한다. 걸쭉해지기도 합니다. 보면은 입안에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노란색 가래가 노란색 가래 같은 거는 기관지 확장증의 흔한 증상인데 기관지 사이에 분비물이 고이게 되고요. 그래서 가래가 많이 나온다. 되게 세균의 감염을 동반하고 있어서 노란색을 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래 색깔 이제 노랗을 때는 만성 기관지 뭐 그게 뭐할 필요는 없어. 저거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저도 뭐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독감 감기 뭐 가래 다 경험합니다. 코에서 침물이 쭉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경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 해결합니다. 치료 방법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검은색의 가래 색깔은 이게 그렇죠. 공해 같은 거, 담배, 미세먼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폐 곰팡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담배를 핀 경우에 으르렁한 소리가 목소리 변형 등이 관찰된다. 노란색의 감염은 가래는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모세기관염증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염증의 유발과 동시에 백혈구의 사체 등이 섞여가지고 노란색의 가래를 띈다. 세균이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면은 인플루엔자 간균, 그 다음에 농농기량 감염을 의심해야 되고 정상적인 색깔은 그냥 맑은 색이죠. 폐렴인 경우에는 벽돌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폐렴인 경우에는 벽돌색으로 나타납니다. 가래의 색이 초록색으로 점점 진하게 바뀌는 관측난 폐렴의 주요 증상은 청색증, 산소부족, 청색증.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뭐 인플루엔자 감균, 농농군, 폐렴의 청색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술이 이제 푸른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호흡곤란하다고 그래서 붉은색이 관찰된다. 그러면 이게 출혈이 호흡기 작용 출혈이 확인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래 이제 입에서 이빨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가래 피가 섞여 나온 기관지 염증, 호두염 여러 가지 객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라 그래 결핵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2주 이상 피가 계속 나온다면 결핵, 폐렴, 폐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출혈 이런 것들을 세균과 출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편 동영상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는 뭐 이것도 이게 병원 자료인가 본데 병원 자료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보령이네요. 주식회사 보령에서 배즙과 매실차, 무즙, 생강차, 모가차 등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도 이러네요. 제약회사도 이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 인류가 수천 년간 한의학과 식품으로 이렇게 병을 다스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하다, 나쁘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약초와 식품으로 병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식품은 일단 안전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관련된 특허가 10개를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 연구가 지식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한다. 폐렴의 경우에는 며칠 이상 지속하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일어납니다. 폐렴의 주요 원인은 그렇죠. 바이러스죠. 심한 기침과 노란 가래가 나오고요. 일주일 이상 초기에는 발열, 기침, 오한 느낌, 세균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렴을 보시면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기관지와 폐조직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발열, 기침, 가래가 나타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폐렴의 원인입니다. 이게 염증 반응과 경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호흡기의 세 기관지 이하 부위의 폐 조직의 염증과 경화를 일으킨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렴은 폐의 작은 기능, 폐포와 그 주변 조직의 감염은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서 산소 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감염은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특히 그 중환자실에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테리아, 그다음에 바이러스, 마이코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얼방과 다양한 미생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같이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같이 동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분비물이 쌓이게 되면 거기 이제 세균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게 복부에 복수가 차면 거기에 세균이 이게 번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관지에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부분물들이 좀 차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렇죠.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도 이렇게 세균들이 다 있어요. 박테리아도. 그래서 음식물에 여름에 놔두면 금방 곰팡이 피죠. 또 상하기도 하고 공기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에서도 보통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을 수 있으나 호흡기에서도 거기로 세균과 또 그 곰팡이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뭐 종양으로 의해서 폐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 공기 통로가 폐색돼서 이런 폐쇄성 폐렴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염증이 이제 부어가지고 통로가 좁아져서 폐쇄되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호전성 면역결핍 중에 에이즈, 호전 면역결핍 증후군과 다양한 용의 암과 같은 일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중증의 질병으로 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 이런 것들, 몸의 온도가 낮은 사람들 더 잘 걸립니다. 춥게 만들면 더 잘 걸립니다. 가래 또는 가래를 발생시키는 기침, 그다음에 흉통, 오한, 열, 숨가쁨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메스꺼움, 설사, 식욕부진 같은 소화기 증상을 경험합니다. 설사, 그렇죠. 세균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바이러스 심하죠. 일반적인 폐농양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분비물이 쌓이면 거기에 세균이 번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폐렴의 합병증은 그 안에 고름이 폐농양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산소 이산화탄소 교합이 잘 안 되니까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륜의 낮은 산소 수치. 빨리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치료를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겠죠. 폐포가 다 망가지기 전에. 그다음에 폐렴 치료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항진균제, 고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폐에서 나온 전맥법 분비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콧구멍 내 작은 플라스틱 튜브를 통해 산소를 투여한다. 혈중 산소 수치가 낮으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잘 죽는 이게 제 폐렴이거든요.
항생제는 바이러스 폐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인플루엔자 또는 수두, 의심되는 경우 항바이러스를 투입한다는데 드물게는 이렇게 진균, 곰팡이 종류와 기생충의 폐렴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고 이 세균성 폐렴이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균, 마이코플라즈마균이 폐렴을 잘 일으킨다고 합니다. 진균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곰팡이. 또 음식물이나 침의 기도를 통해 폐로 넘어갈 때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흡인성 폐렴이 생기기도. 세균도 함께 폐로 들어가서 감염이 생긴다.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직접 제거하기 어렵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감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나 녹색의 가래가 나옵니다. 기침과 함께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